여러분 반갑습니다. 리허설 테크닉 오늘 내용은 2단계 리허설 방법들입니다. 효과적인 합창 지도를 위한 4단계 연습 과정 리허설 스텝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2단계를 다시 한번 볼게요. 2단계는 풀컬리어 기준으로 봤을 때 10에서 15분 정도로 걸리는데요. 곡을 익히고 이해하고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에서는 한 선율을 가지고 다 같이 불렀다면 2단계에서는 어떤 한 섹션 큰 부분을 올 파트로 각자 파트로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곳을 집중 연습하게 되겠죠. 또한 파트와 파트를 조합하여 연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과 부분을 연결해주는 브릿지를 연습하는 과정도 빼놓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지휘자는 반복적인 연습을 하게 될 테고요. 자주 끊어서 정확하고 엄격한 리듬이나 음정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고 디피컬티들을 효과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2단계 리허설 방법들을 볼게요. 2단계 리허설 방법들은 다음에 3가지가 있는데요. 챕터 54는 Piecing Together of the Exercise Unit 연습 단위를 함께 조합하기입니다. 폴리포닉 스트럭처와 코너 스트럭처에 대한 각각 다른 연습 단위를 조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챕터 55는요. Piecing the sections together 부분을 조합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챕터 56은 The order of the sections 부분들, 그러니까 섹션에 대한 순서를 언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배운 1단계 리허설 방법들은 각기 작품에 따라 골라서 쓸 수 있었죠. 그와는 달리 여기 나오는 2단계의 리허설 방법들은 54 챕터에서는 골라서 쓸 수 있고요. 그러나 챕터 55에 나오는 부분을 조합하는 것 혹은 56에 나오는 부분에 대한 순서를 언급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챕터 54 Piecing Together of the Exercise Unit 연습 단위 조합하기를 보겠습니다. 마틴 선생님은 연습 단위를 조합하는 방법을 다른 말로 모자이크 테크닉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미 불러서 알고 있는 것들에 새로운 것들을 결합시키기입니다. 리허설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소가에서 소프라노를 부른 다음에 거기다가 테너를 결합해서 같이 부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불러본 소프라노에 새로운 테너를 결합시키는 방법인 거죠. 이것이 앙상블을 만드는데 정말로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은 폴리포닉 구조에나 코달 구조에 어디든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폴리포닉 구조에서의 모자이크 테크닉을 어떻게 구사하는지 한번 볼까요?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먼저 다 같이 소프라노 파트를 1에서 6마디까지 부릅니다. 그 다음은 소프라노 알토. 이때 지휘자는 알토를 돕습니다. 그 다음은 알토와 테너. 지휘자가 테너를 돕습니다. 다음에는 테너겠죠. 테너와 베이스. 이때 지휘자가 베이스를 돕습니다. 이제 세 파트 조합이 들어갈 차례이죠. 소프라노, 베이스, 테너 등등의 조합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규칙은 이미 불렸던 파트가 아닌 새로 들어오는 파트는 항상 지휘자가 도와주어야만 하는데요.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휘자가 직접 새로 들어오는 파트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방법도 있고 노래를 부르기 전에 미리 정보를 주는 방식이 있어요. 어려운 리듬이나 어려운 음정을 미리 보여주거나 들려주거나 악보를 읽게 하는 방법이 있죠. 다시 말해 두 파트가 함께 부르기 전에 한 파트를 다 같이 짧은 구간 한 마디 두 마디 몇 개의 음정들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새로 들어오는 파트를 지휘자가 돕는 방법들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폴리포닉 구조의 곡을 모자이크 테크닉으로 리허설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먼저 한 파트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두세 번 이상 쉬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불러야 할 이유나 목적이 있는 것이 있을 때는 본인의 성부가 아닐지라도 다른 성부를 조합해서 같이 부르게 합니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죠. 불러야 할 이유라는 것은 큐노트, 주요 멜로디, 화성, 낮은 파트에 있는 멜로디들을 얘기하는 거죠. 혹은 보완하는 리듬, 강한 불협화음,
조성적으로 다르게 진행하는 성부들도 함께 그런 파트들을 불러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코덜 스트럭처로 되어 있는 곡을 가지고 엑서사이즈 유닛을 조합하는 방법입니다. 코덜 스트럭처, 그러니까 화성적인 곡은 맨 처음에는 다 같이 멜로디 파트 혹은 베이스 파트를 피아노의 피겨드 베이스와 함께 부릅니다. 그렇게 한 선율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성은 멜로디, 남성은 베이스, 이렇게 해서 피아노는 화성적 반주를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파트로 해도 됩니다. 맨 처음 부를 때는 실러블로 하겠죠. 그 다음 텍스트를 넣어서 아티큘레이션을 만들고 샘여림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부르고 난 다음에는 이제 피아노 통주저음 반주를 없애고 합창만 아카펠라로 부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베이스는 전체가 다 한 번 불러봐야 하고요. 어떤 시점에서는 또 베이스 없이 나머지 파트, 소프라노, 알토, 테너만 불러봐야 합니다. 다음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내용인데요. 초보 합창단에게는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호모포닉한 작품일지라도 폴리포닉한 작품처럼 다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호모포닉한 작품을 프로페셔널과 함께 리허설을 할 때는 올 파트로 한꺼번에 부르게 하고 거기에서 잘 안 되는 파트들을 다듬어가는 식으로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추어 합창단에게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마치 폴리포니에서의 모자이크 테크닉처럼 처음에 한 선율을 다 같이 부른 후에 새로운 파트를 하나씩 추가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앞에 것과는 대조적으로 프로페셔널 합창단들은 때론 어떤 애매한 느낌을 피하기 위해 가끔 피아노나 지휘자의 도움을 받아서 합창 그 전체 파트를 바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합창단들에게는 모자이크 테크닉이라는 그 리허설 테크닉이 오히려 더 어렵고 지루한 리허설 방법일 수 있거든요. 코덜 스트럭처에서 특별한 경우인데요. 강한 화성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성음악 구조로 된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은 다성음악적 구조처럼 리허설해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한 파트들, 개별적인 파트들만으로 좀 더 자주 통주저음, 숫자저음들과 함께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내성에 어려운 화성 진행이 있을 때입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낮은 파트 혹은 다 같이 상성부를 부르면서 피겨드 베이스를 반주를 하고요. 두 번째로 외성을 연습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틀을 만드는 거죠. 이때는 여성은 높은 음, 남성은 낮은 음 해도 되고요. 네, 혹은 높은 파트가 소프라노, 낮은 파트가 베이스 그렇게 불러도 됩니다. 네, 필요하다면 옥타브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렇게 바꿔서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성들은 이제 그 파트만 따로 불러보는 거예요. 혹은 다른 파트들과 함께 부릅니다. 네, 이때도 역시나 통주저음, 숫자저음을 함께 해서 부릅니다. 네, 네 번째 단계도 있는데요. 이것은 두 파트 조합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등등의 두 파트 조합. 네, 그 다음은 당연히 세 파트 조합을 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올 파트, 네 파트 이상이 된다면 네 파트, 다섯 파트 해서 여러 파트의 조합으로 가는 거예요. 파트를 조합시키는 팁은 항상 리듬의 구조가 비슷한 것보다는 좀 다른 것들끼리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조합하라 라고 합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죠? 간략히 정리해보면 코널 스트럭처에서 내성의 어려운 화성 진행이 있을 때 2단계 리허설을 하려면 제일 먼저 다 같이 낮은 파트 혹은 다 같이 상성부, 외성으로 틀 만들기, 그 다음 내성, 그리고 두 파트 조합을 여러 개로 하고 세 파트 조합, 그리고 네 파트 조합. 조합할 때는 리듬의 구조가 다른 것들을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합니다. 섹션 55
Piecing the sections together, 부분을 조합하기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작품 안에 폴리포닉도 있고 호모포니가 있을 경우에 무엇부터 먼저 어떻게 리허설을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조인데요. A는 폴리포닉, B는 호모포닉 부분입니다. 이렇게 폴리포닉 후에 호모포니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곡은 폴리포니 부분부터 리허설을 합니다. 그래서 A 부분을 중단 없이 줄곧 계속해서 세 파트 조합으로 만들어 가고, 이어서 다 같이 베이스를 B 부분까지 부르는데 이때는 통주저음을 같이 해서 합니다. 다음 베이스를 제외한 소프라노, 알토, 테너를 세 파트를 A에서부터 B의 끝까지 하게 하고요. 그 다음 올 파트를 진행시킵니다. 또는 베이스 대신 소프라노를 B까지 부르고 베이스, 알토, 테너를 A에서부터 B까지 부른 다음 올 파트를 진행시키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만약 B 부분이, 그러니까 홈포닉 부분이 쉽다면 처음에 A 부분을 리허설할 때 세 파트까지만 하지 말고 올 파트 조합까지 만들어 가고, A에서 B의 연결을 어떤 어나운싱이나 어떤 다른 멈춤 없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그냥 바로 이어서 끝까지 부릅니다. 필요하다면 A에서 B로 연결될 때 지휘자가 노래를 같이 불러주거나 피아노가 같이 연주해 줌으로써 끊기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 구조는 호모포닉과 폴리포닉이 바뀐 구조입니다. 앞부분에 호모포닉이 나오고 뒤에 있는 B가 폴리포닉인 경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리포닉부터 리허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B를 세 파트의 조합으로 쭉 만들어 가고요. 호모포니인 A 부분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를 부른 후 올파트 진행시키거나 베이스, 알토, 테너를 시킨 다음 올파트로 진행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장 복잡한 경우인데요. A와 C는 호모포니이고 B는 폴리포니, 그리고 D는 다른 구조의 모양입니다. 또 A는 C와 같고 B는 D와 유사하면서 D는 B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제일 먼저 아주 어렵지도 않으면서 또 쉽지도 않은 폴리포니 부분인 B 부분부터 리허설을 시작합니다. B에서 두세 파트 조합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때는 C까지 연결되는 연결 화음까지 포함해서 연습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C까지 연결이 되면 모두가 베이스 파트를 부르고 이때는 통주저음이 있어야겠죠. 그런 다음 자연스럽게 D 부분에 베이스로 연결해서 가고요. D 부분에 있는 베이스를 더 심화해서 만들기를 합니다. D 부분은 폴리포니이기 때문에 또 더 어려운 폴리포니,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각 파트의 도입부를 부르는 연습을 하고요. 그것은 C 부분의 마지막 화음부터 시작해서 두세 파트의 조합까지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A 부분의 중간 부분부터 B 부분의 도입 부분까지 하고요. A의 처음부터 D 맨 마지막까지죠. 그래서 올 파트로 불러 진행시킵니다. 다음은 챕터 56, The order of the sections, 섹션들의 순서에 대해서 언급하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1학기에서부터 수없이 많이 강조해 왔던 내용인데요. 어나운스먼트, 그러니까 어나운싱 할 때 1단계에서는 음악적으로 비슷한 부분과 대비되는 부분을 주제적, 동기적, 어떤 짜임새, 연관성 등등의 관점에 따라 간략히 언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음악의 구조와 그 부분의 연습 과정에 대해 흥미가 생기고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라노 37마디, 이 부분은 방금 부른 것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테너 33마디, 여기는 중간 부분입니다. 여기를 앞뒤로 감싸고 있는 두 부분을 우리는 이전에 불러보았습니다. 중간 부분은 두 개의 섹션보다 훨씬 더 조용한 부분입니다. 이런 언급을 한 후에는 위치를 알려주는 어나운스먼트를 다시 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엑서사이즈 유닛 혹은 섹션들의 커넥션을 위한 기본 원칙들입니다. 그 부분 자체로는 쉽지만 전조 부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에 올 조성을 알 수 있도록 리허설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먼저 전조 부분이 세 번째 부분에서 일어나는 경우 세 번째 부분을 먼저 리허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부터 세 번째 부분의 한두 마디까지 리허설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부분부터 두 번째 부분의 한두 마디까지, 그리고 나서 전체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리허설해 나가는 거죠. 또 비슷한 방법으로는 어려운 코드 진행을 가지고 축약형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엔 가장 어려운 코드, 마지막 코드를 동시에 다 같이 한꺼번에 부르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하나 전 코드로 옮겨가게 합니다. 하나 전 코드를 부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어려운 코드를 다시 부르게 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간 거죠. 이제 원래 어려운 코드로 돌아왔는데 그 뒤의 어려운 코드의 뒤에 있는 새로운 코드를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코드의 앞과 뒤에 있는 코드의 진행을 연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엑서사이즈 유닛 혹은 섹션 사이에 있는 어려운 코드의 커넥팅을 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